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결국 퇴직금 문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부제로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자성이라고 적었는데 대표적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일컬어지는 직군을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특히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대전지방법원 판례에서 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종을 먼저 살펴보자면 보험 모집인, 즉 보험 설계사, 정수기 서비스 기사. 이 정수기 서비스 기사는 이제 다음에 소개할 판례에서 그 원고들이 됐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텔레마케터, 캐디, 학습지, 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인데 이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즉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률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퇴직금 관련 법조문을 보자면 퇴직급여법 제8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도 역시 퇴직금의 수령자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데요.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근로자일 수 있는지 인정 여부로 이 퇴직금 수령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보아야 될 텐데요. 개념의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사용 종속 관계라고 말을 하고 이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 법적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적 종속성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 인적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였던 판단 기준이고 현재는 근로자성을 좀 폭넓게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종속성도 함께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의 사용 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통적인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게 저희가 말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 종속 관계, 특히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인적 종속성이 약화되거나 애매한 것이 이런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는 것 자체 당연히 내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적 종속성이 완화되고 계약의 형태가 전형적인 고용 계약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무 제공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 측의 사업 운영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라면 위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노무 제공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당해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이는 무엇입니까? 인적 종속성이 어느 정도 부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판시하면서, 즉 아까 말씀드린 사업 종속성이라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업자의 사업이 상당 부분 해당 노무 제공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사업 종속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저희가 아까 정수기 서비스, 정수기를 설치하고 갈아주고 수리해주고 하는 정수기 서비스 업체의 직원들인데요. 정수기 처리업을 진행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인데요. 이들이 수행하는 용역 업무는 피고 사업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이고, 피고는 즉 회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은 사용 종속관계, 특히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설시하면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완화된 인적 종속성 및 사업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종속성은 아까 저희가 판례에서 이제 읽었지만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당해 노무 제공자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즉 사용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노무 제공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이 사업 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용 종속 관계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업 종속성이란 사용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노무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로자성은 원칙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인적 종속성뿐만 아니라 사업 종속성도 살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내가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